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초보자 세트 세차용품을 한가득 구매하시고 유튜브를 보고 들뜬 마음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못 가서 힘들어서 포기하시고 당근마켓에 판매하거나 집안구석의 불용품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방치를 해두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세차용품이 창고에 박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먼지가 가득 쌓일 정도로 사용을 안 한 세차용품도 있습니다. 저도 입문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비 욕심에 트렁크 한가득 싣고 다니면서 복잡한 세차 방식과 제품 이용 방법을 정독해야지 겨우 이해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입문하고 얼마 못 가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했는데요. 세차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자 최소한의 장비와 제품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준비되어야 할 제품은 버킷, 타월 세장, 그리고 카샴푸, 고무장갑, 니트릴 장갑, 물왁스 이렇게 6가지면 충분하고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셀프 세차를 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차량을 관리를 한 번도 안 한 차량이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신차나 유리막 코팅이 된 차량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하시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지만 처음이라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촬영을 위해서 저는 삼각대를 준비해서 진행하였고요. 세차장에 도착해서 차량의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 보닛을 열고 매트 세차와 실내 세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전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실내 세차와 열기 식히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외부 세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더운 여름철만 아니라면 바로 세차 베이에서 외부 세차를 진행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너무 덥다고 하면 물때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세차를 좀 해볼 건데요. 하시기 전에는 꼭 니트릴 장갑 혹은 고무 장갑을 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항상 케미컬류를 다루기 때문에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보호를 위해서는 장갑을 꼭 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부분이 더러운지 체크하고요. 해당 부분을 신경 써서 이후에 세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스노우폼을 뿌린 후 미트리즈 하려고 하면 오염도가 심한 부분을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사전에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버킷에 물을 받은 후 카샴푸를 풀어줍니다. 제품마다 희석비가 달라서 제조사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맞춰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귀찮아서 대략 2펌프 정도 짜서 희석해줍니다. 많이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낭비되는 카샴푸가 아깝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사용해줍니다. 저는 카드 터치를 좀 넉넉하게 하는 편인데요. 일반 세차장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한 4분에서 6분 정도 할 수 있게 한 3번 정도 카드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짧은 시간에 고압수와 스노우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시고 난 후에는 시간을 계산해서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버킷에 카샴푸를 희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압건을 버킷 안에 넣어서 방아쇠를 살짝 당겨주시면 거품이 풍성해지는 꿀팁 알아가시면 좋고요. 제일 먼저 차량에 앞서 오염도가 심한 위주로 차량 전체에 고압수를 뿌려서 오염물들을 사전에 먼저 제거를 해주면 좋고요. 흔히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압수 프리어시 물리적인 접촉 없이 최대한 오염물들을 제거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차를 하실 때는 차량 위부터 아래로 해주셔야 오염물들이 씻겨져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단의 대부분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하단부는 조금 더 가까이 고압수를 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압수를 다 쏘고 나신 후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스노우폼을 바로 선택해서 빠르게 뿌려주셔야 되는데요. 만약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사전에 카드를 태그해 주어서 시간을 충전을 시켜 주셔야지 사용하다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폼의 경우에는 일반 고압수 시간의 2배 정도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넉넉하게 시간을 충전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시간을 다 쓰고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최초의 이제 요금, 기본 요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1분 단위로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을 전체적으로 뿌려주시고요. 항상 위에서 아래 하단부에 오염도가 심한 부분은 꼼꼼하게 뿌려주시고 휠 하우스도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차장 폼건은 대부분 중성폼이기 때문에 거품이 오래 머무를 수 있어서 오염물을 불리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세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트질인데요.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잔여 오염물들이 완벽히 제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노토지 세차를 생각해 보시면 세정이 꼼꼼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미트질은 세차 프로세스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차장에 있는 솔은 최대한 사용을 지양해 주셔야 하는데요. 차량의 기스가 거슬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사용해도는 무방한데 아마 검은 차량에 사용하시면 수월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미트질을 하다 보면 미트에 오염물들이 박히면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트질을 차량 한 판을 하셨다고 하면 꼭 헹굼을 해주셔야 하고요. 항상 세차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단부에 있는 오염물들은 가장 많기 때문에 하단부는 가장 나중에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아래를 하단부를 문지르시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차량 전체 외부 미트질을 마무리하고 고압수로 헹궈 주셔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거품이 최대한 남지 않게 꼼꼼하게 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문틈 사이나 보닛 사이, 그리고 트렁크 틈 사이 등 꼼꼼하게 최대한 오래 고압수를 쏴 주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4분 정도 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면, 측면, 하단부에도 고압수를 쏴서 거품을 완벽히 제거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후에는 물기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드라잉 타월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제거를 해주시고, 너무 완벽하게 물기를 하나도 없이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르고 마지막에는 물왁스를 섞어서 버핑을 해주시면 물기가 완벽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건으로는 휠이나 그릴, 엠블럼, 사이드미러 같이 물기가 남아있을 곳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제거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더러워진 타올로는 엔진룸을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기 때문에 엔진룸이 따로 없어서 하단부나 휠하우스 이런 곳들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물왁스로 오염이 묻을 만한 곳들, 도장면 또는 틈새 등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다음 세차를 하실 때 조금 더 간편하게 오염물들을 제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체력이 진짜 남으신다면 실내 세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외부 세차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외부 세차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장비로 세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장비 욕심이 너무 가득해서 제일 처음 영상 보시면 마구잡이로 구매해서 트렁크에 가득가득 채워놨고요. 이것마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창고에 박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많은 장비들을 챙겨가면서 힘들다 하면서 즐기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고요. 중간에 스스로 지쳐서 포기했던 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세차가 일이 되는 것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힘이 든 취미가 아닌 있어 보이고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진 세차가 아닌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초간단 셀프 세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